어제 아침 경기도 광주의 한 식자재 수입업체 사장님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계약한 밀가루 100만 달러어치, 환율이 1200원 수준이었을 때는 결제 대금이 12억이면 됐는데 오늘 결제 예정 금액은 14억 5천만 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2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회사 4개월 순이익이 한 번의 송금으로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ICE 요원들이 무장한 채 거리를 누비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겠다며 덴마크를 압박하고, 삼성과 현대차는 수십조 원을 들고 텍사스와 조지아로 향합니다. 겉보기엔 무관해 보이는 이 사건들이 실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의 끝에는 당신의 월급, 당신의 자산, 당신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꿰뚫고 내일 아침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리처드 닉슨의 광인 전략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70년대 닉슨의 광인 전략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나 미친놈이니까 핵버튼 누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적당히 협상하고 끝내자 파괴된 질서를 다시 봉합하기 위한 일회성 쇼였죠.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는 질서를 수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혼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며 가장 수익률 높은 상품입니다. 닉슨의 미친 짓은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친 짓은 상대를 항복시킨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계속해서 혼란을 유지해야만 전 세계의 자본과 의사결정권이 미국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에는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폭락할 때 이 지수가 치솟죠. 트럼프가 입을 열 때마다 VIX는 요동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수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업들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파괴입니다. 기업이 10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으려면 최소 10년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전략은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단 10초짜리 트윗 하나로 날려버립니다. 보통의 리스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관세가 10% 오를 확률이 얼마냐는 계산해서 대비할 수 있죠. 하지만 트럼프가 던지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때 기업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심리적 마비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는 겁니다. 투자는 멈추고 채용은 동결됩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천재적인 혹은 잔인한 비즈니스 감각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도저히 앞이 안 보여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때 그는 단 하나의 비상구만 열어둡니다. 불안해? 그럼 미국에 공장 지어. 그럼 내가 보호해줄게. 이것은 자유무역의 질서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불을 질러놓고 미국 내 투자라는 소화기를 비싸게 파는 방화범의 비즈니스입니다. 캐나다를 주지사라 비하하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행위들. 이건 단순히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니 너희는 가장 안전한 줄 알았던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와라. 거대한 인질극의 서막입니다.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세계 질서와 안정은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였습니다. 공짜였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선언합니다. 안정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구독료를 내라. 트럼프가 파는 혼란이라는 상품의 가격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안보 구독료, 직접적인 보조금 반납과 현지 공장 건설, 경제 통행료 강달러로 인한 타국 통화 가치 절하, 환차손 세금. 우리는 지금 트럼프라는 상인이 진열대에 올려놓은 혼란을 강제로 쇼핑카트에 담고 있습니다. 결제는 우리 기업의 일자리와 우리의 환율로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전역에 배치된 ICE,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의 무장 단속을 보며 사람들은 인권과 인종차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눈으로 보면 이건 미국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초토화 작전입니다. 미국의 건설 현장, 농장, 육가공 공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프랜차이즈의 주방, 이 모든 곳을 지탱하는 건 연간 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ICE가 이들을 잡아가두고 쫓아내는 순간 미국 경제의 가장 낮은 곳을 지탱하던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노동자가 사라지면 당장 내일 아침 오렌지 가격이 오르고 집 짓는 비용이 뜁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공장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급을 15달러, 20달러, 30달러로 올립니다. 이게 바로 임금, 물가, 소용돌이입니다. 노동자가 귀해지니 임금이 오르고 오른 임금은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쪽에서 노동 공급을 막아버리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는 잡히지 않고 미국의 금리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가 5%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전 세계의 돈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모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달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 결과 달러 가치는 천장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그 부작용인 강달러는 고스란히 한국 같은 수입 의존국들의 몫이 됩니다. 미국은 자기네 집불을 끄기 위해 전 세계의 산소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봅시다. 경기도 광주의 한 식자재 수입업체 사장님 A씨의 장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밀가루와 식용유를 100만 달러어치 수입합니다. 환율 1200원일 때 물건값 12억 원, 환율 1450원일 때 물건값 14억 5, 0만원 한차손, 한 달 만에 2억 5천만원 증발. 이 회사의 순이익률이 5%라면 한 달에 6억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환율 때문에 2억 원 넘게 손해를 봅니다. 4개월치 수익이 한 달 결제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 사장님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가격을 20% 올리겠다고 통보하거나 그럼 거래가 끊깁니다. 아니면 폐업하거나. 이것이 바로 국내 수입 물가 비상의 실체입니다. 미국 IC 요원의 무장 단속, 미국 농장 노동력 부족, 미국 식료품 가격 상승, 미국 고금리 유지, 강달러 지속, 한국 환율 폭등, 국내 수입 밀가루와 에너지 가격 폭등, 내일 아침 당신이 먹는 빵과 자동차 기름값 상승.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쏘아 올린 미국 우선주의라는 화살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 안방 식탁에 꽂히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신뢰와 기술력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 시대에 이 문구는 관세 폭탄을 때려달라는 관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의 CEO들이 밤잠을 설치며 짜는 탈 시나리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 이제 그들은 서울 서초동이나 양재동 본사가 아니라 조지아주의 땅바닥과 텍사스의 사막 위에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확장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리는 경제적 이민입니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의 광고와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말은 쏙 빠졌습니다. 대신 미국 내 일자리 몇 개 창출, 미국 커뮤니티와의 상생이라는 문구로 도배됩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거대한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를 짓고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시에 수십조를 쏟아붓는 것. 겉으로는 글로벌 전략이라 포장하지만 속내는 처절합니다.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통치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미국을 위해 피 같은 돈을 썼으니 제발 우리를 때리지 마세요 라고 바치는 현대판 조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 정치인들의 유세장에 불려나가 박수를 쳐야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본사의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 가면무도회의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진짜 비극은 돈이 아니라 기술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조금을 미끼로 기업의 핵심 정보를 요구합니다. 반도체 수율, 고객사 명단, 공정 노하우까지. 예전 같으면 국가 핵심 기술이라며 정부가 막았을 정보들이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상무부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최첨단 공장을 짓는 순간 그 기술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국의 엔지니어를 교육시키고 미국의 장비 생태계에 편입되는 순간 기술의 유효기간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내일의 경쟁자를 내 돈 들여 내 안방, 공장에서 키워주는 꼴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습니다. 기술을 뺏기느냐, 시장에서 쫓겨나느냐. 우리 기업들은 지금 천천히 말라 죽느냐, 단칼에 베이느냐를 두고 단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 척 연기하며 조 단위의 돈을 태평양 너머로 실어 나를 때 정작 한국 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가야 할 연구소, 청년들이 일해야 할 최첨단 공장들이 조지아와 텍사스에 들어섭니다. 국내 투자는 유지보수 수준으로 전락하고 핵심 생태계는 미국으로 통째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 공동화입니다. 기업은 미국에서 살아남아 이익을 낼지 모릅니다. 주가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고용, 한국의 세수,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그만큼 증발합니다. 기업의 생존이 국가의 재앙이 되는 역설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정치가 불안하고 부채가 쌓이면 그 나라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협박하고 IC 요원이 총을 들고 거리를 누비며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가도
달러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개판인데 왜 달러가 올라?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혼란의 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자본은 지금 미국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흔드는 채찍에 맞지 않으려고 채찍을 쥔 손잡이 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자본시장을 거대한 인질극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보편 관세 20%를 외치는 순간 시장은 미국 경제의 타격을 계산하기 전에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의 파산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수출국들 한국, 독일, 중국 관세 맞으면 경상수지가 박살납니다. 신흥국들 달러가 귀해지니 빚 갚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 공포가 퍼지는 순간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의 화면에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어이 남의 돈을 뺏어서라도 자기 배를 채울 힘이 있는 깡패 제국의 화폐를 삽니다. 미국이 불을 지를수록 그 불에 타죽지 않으려는 돈들이 달러라는 방화복을 사기 위해 몰려드는 꼴입니다. 경제학에는 달러 스마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좋거나 반대로 전 세계 경제가 아주 나쁠 때 달러가 강해진다는 이론이죠. 지금 우리는 그 웃음의 오른쪽 끝 가장 비열한 미소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기들이 잘해서 달러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나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트럼프의 입은 전 세계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쇠파이프입니다. 그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화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그 반사이익으로 달러는 왕좌를 지킵니다. 왜 다른 화폐로 도망치지 못할까요?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운영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거래의 80%, 외환 거래의 90%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미국이 꼴보기 싫어도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는 순간 그 나라는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트럼프는 이 인질 구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배짱을 부립니다. 내가 부채를 얼마나 쌓든 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든 너희는 결국 달러를 사야 해. 아니면 굶어 죽든가. 이것은 금융의 논리가 아니라 깡패의 논리입니다. 환율 1,400권, 1,500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저지른 혼란에 대해 한국인들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인질 석방대금입니다. 미국인이 햄버거 값을 1달러 올릴 때 우리는 강달러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짜장면 값을 2,000원 올려야 합니다. 제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을 수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이 망가질수록 달러가 강해지는 역설 속에서 치러야 하는 가장 쓰라린 비용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생존의 층위에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의 경제 영토에 발을 딛고 있습니까? 삼성이 미국 기업인 척 연기하고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조공을 바치는 시대입니다. 자본은 이미 국경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여전히 태극기가 그려진 자산 주머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당신은 제국의 폭풍이 불 때마다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가는 변방의 신민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산의 국적을 한국에만 묶어두고 제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의 경계에 서서 양쪽의 흐름을 모두 이용하는 경계인이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변동성은 공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비명을 지르고 주가가 빠지면 절망하죠. 하지만 이 판의 구조를 이해한 경계인에게 변동성은 배당금입니다. 미국이 혼란을 수출할 때마다 달러 가치가 뛴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달러라는 방화복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실전 전략 1. 달러 자산 비중 설정. 현재 상황에서 권장되는 달러 자산 비중 도수적 투자자. 전체 자산의 30에서 40%. 공격적 투자자. 전체 자산의 50에서 60%. 구체적 방법입니다. 첫째, 달러 예금, MMF. 가장 안전한 방법. 환차익만 노리는 방법. 둘째, 미국 국채 ETF. 금리가 높은 지금 이자 수익과 환차익 동시 획득. 추천 ETF, SCHD. 미국 배당주, TLT 장기채, BIL 단기채 등이 있습니다. 셋째, 미국 SP500 ETF입니다. 장기 성장과 환해지 효과 원화 표시 대 달러 표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실전 전략이 기업의 유배를 따라가기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면 당신의 자본도 그 생태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엔비디아,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에 투자, 현대차가 조지아의 EV 공장, 테슬라 공급망,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 주목해보세요. SK하이닉스 미국 확장, 미국 AI 빅테크, MS, 구글, 아마존 투자도 좋습니다. 핵심은 한국 기업의 미국 주소가 아니라
미국 생태계의 정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달콤한 유혹은 곧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라는 믿음입니다. 저금리, 저물가, 튼튼한 동맹. 그건 인류 역사상 아주 짧았던 우연한 평화였을 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간 우리가 누렸던 초저금리는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가 아니라 인공호흡이었습니다. 이제 그 호흡기가 떼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뉴노멀입니다. 금리 4에서 5%대 유지, 환율 1, 400에서 1, 500권 레인지,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와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말고 새로운 판에 적응해야 합니다. 구체적 행동 체크리스트, 내일 아침부터 할 일, STEP, 자산 진단, 이번 주말까지, 내 자산 중 원화 표시, 자산 비중 계산, 달러 자산 비중 계산, 환율 1, 500원 시내 자산 가치 변화 시뮬레이션, 스텝 B, 달러 포지션 구축, 1개월 이내 달러 예금 계좌, 개설, 토스, K뱅크 등 활용, 미국 ETF 계좌 개설, 국내 증권사, 올 해외 증권사, 전체 자산의 최소 30% 달러화 완료, STEP3, 리밸런싱 루틴 설정, 분기별 환율 1, 300권 이하, 달러 비중 축소, 원화 자산 확대, 환율 1, 500원 이상, 원화 자산 축소, 달러 비중 확대, 미국 금리 인하 시그널 포착 시, 미국 주식 비중 확대, STEP4, 정보 루틴, 매주, 미국 FOMC 회의록 체크, 금리 방향 트럼프, 관세 발표 모니터링, 원달러 환율 추세 확인, 1,400권 돌파 여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가만히 있는 것도 이미 선택입니다. 그것은 원화 100% 올인이라는 가장 위험한 베팅입니다. 환율이 1, 200권에서 1, 500권이 되면 당신의 원화 자산은 달러 기준으로 20% 가치가 증발합니다. 1억 권은 8,300만 원의 구매력으로 쪼그라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7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 30%를 보유했다면 환차익만으로 전체 자산의 6%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졌을 때 튜브를 잡는 것과 같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태극기를 숨기고 성조기를 흔들 때 개인만 태극기를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자산만큼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경계인이 되는 순간 트럼프의 트윗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수익 기회의 신호가 됩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당신의 달러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당신의 미국 채권에서 이자가 늘어납니다. 한국 주식이 빠지면 미국 주식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배당금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준비된 경계인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카드를 던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땅에서 생존 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어떤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혼란 속에서 길을 잃는 사람과 혼란을 잃고 방향을 잡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행동에서 갈립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말 달러 계좌를 여십시오. 다음 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제국의 신민으로 남을지 깨어있는 경계인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늘 읽는 경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늘 읽는 경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